정도의 니즈와 수준이 되는지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채팅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예비 창업자 혹은 초기 사업자분들이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막 억대 지원금 이런 거 받아보신 경험 없으시고 사업 계획서를 써본 적이 아예 없으시거나 기초적인 정도만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서 이 설명을 한 시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으시다가 너무 전문가, 나는 너무 전문인데 이런 거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이제 볼일 보시고 3시쯤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어, 첫 페이지는 이제 제 간단한 소개인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 자료를 예, 자료를 보내드리는 걸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유를 해드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톡방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 지금 첫 페이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영리적 목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데서 용도를 쓰고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 혼자서만 활용해 주시고요. 원래 저는 이 첫 페이지만 가지고도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이 메인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 이제 제가 요걸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체를 사업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를 다양한 커리어와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본인 자체를 브랜드화하면은 비즈니스를 하시기가 훨씬 용이할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 이력이나 이런 걸 참고로 하셔서 다양하게 스펙을 쌓으셔가지고 사업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첫 페이지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요, 올해 같은 경우 이게 매년 한 90%는 비슷한데 10% 정도씩이 내용이 더해지고 빠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중기부,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지금 챗봇이나 IT에 관련된 쪽에 좀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중기부 쪽 예산을 위주로 봤을 때 5대 중점 투자 방향 5가지로 이 예산을 지금 사용하게 돼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첫 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아마 여기 지금 주최하고 계신 피닉스 AI도 큰 카테고리에서는 중소기업,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에 해당하고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소상공인 혹은 예비 소상공인이 되실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혁신, 아무래도 오늘 강의 주제가 뭐 챗봇이라든지 인공지능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중기벤처부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는 건데 이거 이제 따로 좀 나중에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 네, 수락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이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정부 지원 사업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양날의 칼이다, 오히려 독이 된다, 좀비 기업을 양산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이쪽에 대해서 전문적이신 분들은 상당수는 개인적으로, 독이 되는 만큼, 그만큼 더한 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정부 지원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은, 이 정부 지원이 어떤 취지로 어떤 개념으로 생겨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가 있으셔야 그쪽에 정부 지원을 받기가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치킨집 같은데 이 길을 다녀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단순 대출 외에는 정부 지원 받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 정부 지원 제도의 취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신 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이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 첫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나 혹은 그다음에 공단이나 이런 기관 등의 재단 이사장, 공간 기관장 인사말 이런 거 보면은 아유 뭐 이런 거 우리가 볼 필요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사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어떤 식으로 시민들을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의도를 잘 맞춰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이제 이 화면으로 돌아오면은요, 이 첫 페이지의 이미지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의 개념과 설명인데,
여기서 키워드만 뽑은 게 그 위에 보이는 지속가능 성장, 지역 특화, 상생 협력, 도약, 혁신, 미래선도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편의점이나 치킨집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차별화된 아이디어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요 위에 적어드린 키워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개인에게 투자해서 도와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받기가 어렵고요. 반대로 오늘 여기 자리해 주신 인공지능이라든지 챗봇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고 싶어서 자리해 주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도약, 혁신, 미래 이런 키워드에 부합하는 비즈니스를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지원 사업, 지원 취지에 포함이 되면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한 사이트들인데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비교적 기초적인 입장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가 좀 가기 좋은 그런 거 위주로 돼 있고요. 위쪽에 검은 굵은 글씨는 전국구 단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만 서울에 다 있으신 분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전국구 단위의 내용들 되는데 위주로 적었고요. 아래쪽은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좀 있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IT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중소기업 유통센터라고 해서 온라인 판매, 온라인 셀러, 예를 들어서 뭐 옥션, 지마켓, 쿠팡 이런 데서 판매를 하시는 제품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중소기업 유통센터라는 사이트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거기서 온라인 판매 쪽을 중점적으로 지워주는 사이트가 판판대로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설명을 제가 생략할 거니까 나중에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지원단이라는 요 사이트와 요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기벤처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다양한 전문가들, 우리 피닉스 AI의 신용천 대표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따로 전문가로 여기다가 뽑은 다음에 수백 명의 뭐 창업이라든지 법무, 세무, 금융, 이 자금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을 수백 명을 모아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상담을 신청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문 컨설팅 해서 1대1 맞춤으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중기벤처부에서 상담료의 8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크지 않은 돈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이런 데 하나 기억해 두셨다가 보통 모든 정부 지원 사업들은 2월, 3월쯤 되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때쯤 가서 자문 신청을 이렇게 여기다가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신용등급이 좀 낮으신데 이런 고금리 이자를 쓰거나 고금리 사채를 쓰거나 이런 분들 제2금융권 걸 쓰시는데 돈이 추가로 필요하시다거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미소금융재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지론, 햇살론 이런 거를 취급하는 데라 여기 그냥 참고로 올려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부터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메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기벤처부 산하에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공기관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카테고리 파란색 네모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성장전 이렇게 다양한 대분류 내에 세부적으로 정책자금, 희망리턴 패키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양한 또 카테고리로 해서 몇십 조 단위의 자금을 가지고 대출도 해주고 이 컨설팅도 해주고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이 중에 핵심이 될 만한 것만 몇 개 뽑아볼게요. 일단 사회안전망 구축 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지원 사업은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 그중에서도 4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그 기존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또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들만 가능한 예비 창업 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기 보고 있는 지원 사업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만한 건 희망 리턴 패키지. 희망 리턴 패키지는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10% 이상 떨어졌다. 이랬을 경우 나 희망이 없어. 장사하기 너무 힘들어. 사업하기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 대상으로 위에 사업정리 컨설팅은 철거 비용을 대주는 거고요. 희망 리턴 패키지는 그걸 포함해서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200만 원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지원은 이제 그 직원의 고용보험료 지원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아래쪽에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량 강화 컨설팅이라고도 하고 긴급 경영 컨설팅이라고도 하는데, 요건 이제 연매출이 1억 400만 원이 넘지 않으시는 분들은 무료로, 연매출이 그거 넘어가시는 분들은 대략 한 10% 정도의 자부담,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를 내고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아까 비즈니스 지원단과 똑같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그 상담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정부 지원 사업을 선정되기 위한 노하우 같은 걸 배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직원에 관한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인사노무 컨설팅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법률 전문가를 불러다가 직접 이렇게 그 방문할 수 있게 불러다가 해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좋은 점은 지금 여기서 수업을 들으시는 오늘 수강을 하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이 비즈니스의 레벨이 좀 차원이 높은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업가형으로 기업가 정신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간주를 해서 이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 컨설턴트가 추천을 해주면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해하기 쉽게 자부담금 20% 더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의 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지원 자격이 생기고요. 이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컨설턴트가 추천서를 써주는데, 추천을 해주시면은 거의 한 반반의 확률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통 몇백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으려면 경쟁률이 5대1, 10대1 되는데, 이 컨설팅을 받고 나면 경쟁률이 2대1이 되는 셈이에요. 반복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세 번 지원하면은 매우 30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아주 아는 사람만 아는 꿀 같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 한 3월쯤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긴급경영 컨설팅 혹은 역량 강화 컨설팅 이런 게 뜨면은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쪽에는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사업자가 아직 없으신 분,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이 지원하기 딱 좋은 게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사업자가 없으신 예비 창업자가 지원을 하면은요, 적게는 선정되면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4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등등이 있는데,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같은 경우가 지원금도 꽤 많이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다 이 IT 쪽하고는 좀 연관이 좀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IT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 선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름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역량 강화 부분에서 온라인 판로 지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판판대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챗봇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판매 수수료라든지 홍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아래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게 될 때 키오스크라든지 이 터치스크린이 달린 모니터라든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육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자칠판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장비를 정부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 상점에 더해서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 인테리어 사무실이나 교육장에 인테리어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스마트 상점 내 스마트 마켓이라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또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좋으면은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스마트 공방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 얼핏 보시면 5천만 원까지 지원받는 굉장히 큰 사이즈로 되어 있지만, 요건 이제 좀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정말 그 단순한 조그만 공방, 뭐 가죽 공방, 뭐 떡 공방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딱 보면 여기는 기업형인데 라고 느낄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그 하드웨어 장비가 들어가는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거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해당하신 분이 많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근데 해당이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스마트 공방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희망 리턴 패키지에 관한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현재 사업자가 있으셔야 되고요. 작년 매출도 있어야 되고, 올해 매출도 있어야 되고, 작년 매출 대비 올해 매출이 10% 이상 떨어진 경우에 나한테 희망을 리턴해줘, 희망을 돌려줘. 라고 해서 사업 계획을 써서 이렇게 해서 나 희망을 돌려받고 싶어. 라는 식으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왼쪽에 대충 보이시는 대로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대로 최대 정부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요게 이제 그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지원을 했던 그런 전단지를 네네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요약 정리된 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 초에 한 달 이내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이 지원 공지가 뜰 텐데, 조건이 해당이 되시면은 반드시 지원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현재는 사업자가 없는데 과거에 사업자를 냈다가 그 폐업을 하신 적이 있다. 그래서 폐업 후 재창업에 해당되는데 현재 내가 사업자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사업자 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카테고리가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금방 말씀드린 재창업에 해당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아래쪽에 빨간 글씨 창업 신규에 해당하는 이런 조건을 가지신 분이라 그러면 요거 꼭 한번 지원해 보실만 하세요. 네, 요 내용은 아까랑 같은 설명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사업 같은 경우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돌려준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하고 조금 이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조건이 약간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정도는 거의 같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이 심사위원들이 그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하신 분들을 심사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여러분이 지원을 할 때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쓰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전부 다 부합하는 내용들이 다 전부 다 들어가 있으면 최대한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아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의 서류 같은 거 작성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부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대략의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 역량 기술서 이해하기 쉽게 자기 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아래 한글 기준으로 한 10페이지 이상 정도 작성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분량이 사실 꽤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다른 지원자들보다 눈에 띄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0페이지를 처음에 쓰는 거는 쉽지 않으실 텐데 틈날 때 그때그때 나의 이력과 스펙,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중에 차별화된 요소들을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모아서 계속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은 10페이지 만드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미지나 도표나 그림 같은 게 들어가면은 10페이지 금방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 나중에 사업 계획서 쓸 때 내가 모아놓은 자료 양식 중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내서 1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은 다른 지원 사업도 사업 계획서의 양식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대부분 70%에서 80%는 공통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만들어 놓으시면 정부 지원 사업을 수혜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업 계획서 이거 자기소개서 이제 샘플인데요. 이거 이제 말씀드렸듯이 희망 리턴 패키지에만 해당되는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챗봇 비즈니스 같은 거를 하실 정도, 인공지능 비즈니스 정도를 하실 정도 된다 그러면 R&D의 성격이 강한 좀 그 IT 테크 오리엔티드한 사업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안녕하세요. 저는 어렵고 힘들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게 별로 가점 요소가 안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근데 이 희망 리턴 패키지는 어렵고 힘들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나한테 희망을 주세요라는 게 선정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특이하게 자기소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업계획서 예제입니다. 요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이게 실제로 선정이 돼서 2천만 원을 받으신 분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 텍스트를 전부 다 눈에 보이게 해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흐릿하게 이렇게 좀 가렸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구나라는 게 감이 오실 거예요. 이 빨간 네모 부분이
빨간 네모 부분이 그 핵심적인 이런 포인트들 심사하시는 분들이 보기 좋게 포인트를 만들어낸 그런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어서 일부만 공개를 해 드렸는데 나중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좀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시고 몇 번 지원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노하우가 생기셔서 이 방법이 늘어서 선정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상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천 개, 매년 수천 개에 달하는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처음에 기본적인 걸 몇 개, 핵심적인 거 알고 연습을 하셔서 그 지원 연습을 좀 해보시면 한 번, 두 번 해보시고 나면은 아,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감이 오시면서 나머지 자잘한 사업들도 이렇게 지원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스마트 상점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요건 이제 매년 막 5천 개에서 6천 개 사업자,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 사업 계획서를, 신청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도 난이도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 대신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게 공급 기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맞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것도 관심을 가져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공지가 나오면은 한번 꼭 지원이 가능한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무실이 있거나 오프라인 매장이 있거나 해서 이런 장비나 아이템을 이용해서 고객들을 오프라인 공간에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마트 상점 플러스 인테리어를 지원해주는 스마트 마켓이라는 지원 사업을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을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자부담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막 몇천 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120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좀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이 좀 높아야 돼요. 이렇게 선정된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를 보여드리면 재작년에 제가 이렇게 지원을 도와드려가지고 선정이 되신 분인데 미용사들은 미용 가위가 곧 자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미용 가위를 50만 원, 100만 원 굉장히 비싼 가위들을 막 5개, 10개, 20개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신대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 자르는 걸로 돈을 버니까 미용 가위가 손에서 떨어지질 않는데 손가락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벤처기업 협회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신 분인데 그 비싼 뭐 일본제 이런 고급 비싼 미용 가위 50만 원, 100만 원 넘어가는 이런 가위들을 구매를 하신 미용사분들이 손가락에 맞지 않는 분들을 다시 손가락을 맞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미용 가위를 손잡이 부분을 손가락을 3D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맞춤형으로 손잡이를 다시 만들어드리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터치 스크린하고 이 3D 프린터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으셨고 경화병 스마트 마켓 우수 업체로 선정돼서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기 가위 연구소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문태영 대표님 인터뷰 기사도 나와 있고 아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이면은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가 좋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2022년에 생겼는데 지금 매년 계속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IT나 테크에 오리엔티드 돼 있으면은 오히려 선정 가능성이 낮고 소상공인의 프렌들리한 이런 비즈니스 쪽이 잘 먹힙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챗봇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챗봇이나 인공지능이 메인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출했을 때는 여기에 선정 확률이 높지 않고 다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챗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정도라면은 저 지원에 성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이름 그대로 이미 강한 소상공인을 더 성장시켜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략 연매출이 한 1억 이상 정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아주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1년에 몇백 명 정도를 지금은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내년에 아마 300개까지 늘어나고 지원금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최대 1억까지를 지원을 해줘요. 굉장히 크죠. 어떤 경우가 선정이 되냐면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하는 데를 졸업하신 분이고 보시면 지금 트레일러에 뭔가 네모난 트럭에 트레일러가 실려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를 뒤에 문을 열고 꼭 식빵기계 꽂듯이 식빵 토스트기 꽂듯이 띵 꽂으면은 1시간 동안 열풍과 이 세제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진드기라든지 먼지 같은 걸 다 죽이고 청소해주고 깨끗이 열풍 건조로 말려가지고 1시간 만에 세탁을 완료시켜주는 그런 그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요걸로 매트리스를 아파트 단지를 가서 방문 청소를 해주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저 텍스트 중에 제일 아래쪽에 동선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밋 플레이스와 협약 체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매트리스 청소를 다닐 때 아파트 단지 하나에 막 몇백 개 업체씩 몇백 개 가구가 동시에 청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남양주도 갔다가 의정부도 갔다가 서울에 무슨 마곡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배달 동선 최적화를 하듯이 그런 동선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뭐 GPS나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런 동선 최적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하고 MOU를 맺고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사업에 우리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는 부분도 응용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작년에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지원하신 분들, 라이프스타일 요양 100팀, 로컬 100팀, 100년 가게 소공인 40팀, 그다음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아직 안 되는데 온라인 셀러, 글로벌 트랙 이렇게 5개 트랙에 대해서 한 몇백 개 팀을 뽑아서 6천만 원을 주고요. 최종적으로 트랙별로 10팀을 뽑아가지고 1억을 줍니다. 이런 지원 사업이고요. 아까 같은 분들이 그렇게 지원해서 최종적으로 1등 저 베스트 10에 선정되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런 거 공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 데가 이 지금 SBG OR, KR, KR 소상공인 마당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소상공인 마당에 들어가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창업 지원, 경영 성장, 재기 지원 굉장히 다양한 그 지원 사업이나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여기서 또 설명드리려면 이거 한 페이지 내용만 해도 1시간이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똑같이 그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있는 그 공부하는 사장님, 공사장 TV라고 해서 소상공인 시장기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식 배우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좀 이 그 참고를 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동영상인데 아까 유튜브는 로그인이나 이런 거 없이도 들어와서 그냥 스팟성으로 하나 보고 지나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그 소상공인 시장경공단의 회원가입 당연히 무료입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조금 더 그 레벨이 높고 그 내용들의 이 동영상의 길이도 좀 더 길고요. 내가 뭐뭐뭐를 봤다. 그다음에 나한테 이런 걸 추천한다는 이런 추가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그 사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창업 사관학교. 여기는 이제 기존에 창업을 하신 분들 중에 그 좀 사업 모델이 좋은 딱 지금 현재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 중에 피닉스 AI를 통해서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고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을 뭐 개발하고 이런 거 하시려는 분들이 지원하기 딱 좋은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아쉽게도 만 39세 및 창업 3년 이하여야 되고요. 기술이 확실히 특허가 있다든지 확실한 기술이 있다 그러면 49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조건이 2024년 조건을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2015년의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다시 봐야 알겠는데요. 아마 여기서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800억의 예산으로 850명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운영 비용을 빼면은 대략 그 업체당 신청하신 분당 한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 대신 굉장히 속된 말로 빡세게 교육을 해요. 몇 달 동안 뭐 예전에는 기숙사에서 숙박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내년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주 뭐 3회씩 출퇴근을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사관학교, 학교에서 교육받듯이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선정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우수업체에는 지원 자금이 더 나오고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 창업자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예비 창업자분들 중에 이렇게 굉장히 고도의 그 아이디어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속된 말로 우리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 창업을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피닉스 AI의 챗봇 서비스를
이용해서 뭔가 여러분이 이제 카페를 하신다든지 혹은 뭐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배달 뭐 주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내가 코딩을 해서 이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어 이런 능력까지는 안 되지만 이런 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피닉스 AI의 챗봇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응용을 해서 고객 상담하는 그 수준을 많이 높인다든지 이런 식의 좀 일반인들하고 다른 아이디어 창업을 하게 될 경우 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지원을 하시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요런 내용, 뭐 어차피 여러분들 그 지원 항목보다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더 많으실 테니까 평균적으로 한 1,800만 원 정도인데 아까 그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그다음에 이 뒤에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은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좀 기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 SBA 서울경제진흥원, 경기도 분들이시라 그러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해서 지역별로 뭐뭐 진흥원 이런 데들이 있어요. 혹은 뭐뭐 테크노파크, 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라는 단어를 가진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기술 창업을 적극 지원해줘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비 창업자건, 기창업자건, 단순히 피닉스 AI의 그 챗봇을 가져다 쓰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코딩을 해서 우리 피닉스 AI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그 소프트웨어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가지고 창업을 하신다. 이런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 카테고리 특성상 제가 지금 계속 챗봇 얘기만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얘는 바이오라든지 다른 뭐 그 제조 기반인데 다른 기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이런 그 진흥원이냐 테크노파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공기관에서 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소상공인들, 아까 말씀드린 희망 리턴 패키지라든지 뭐 카페를 만드는 뭐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디저트를 만들어 판다 이런 데들은 거의 지원이 되질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관심을 가지실 만하고 다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1년에 수백 개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데요. 이 스타트업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고 얘네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투자금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어떤 신사업을 하는지 굉장히 특이하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적혀 있는 Next Rise, Try Everything, Come Up 이 세 개 행사가 대한민국에서 하는 스타트업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 중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얘네들이 내년에 언제 열리는지 다 서울에서 열리거든요. 뭐 지역 사업, 또 지역 지원 사업, 지역에서 하는 그 행사들도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울 사람이라 요것들 위주로 좀 적었습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내년에 이런 전시회를 할 때 들어오셔서 과연 똑똑한 애들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쪽이 이제 IT 쪽이라 데이터 바우처라는 사업, 그 다음에 여기 AI 바우처라는 사업. 요거는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업에 적합하게 이 그 데이터 셋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시킨 데 필요한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지원 금액은 일반 가공이냐, 단순 구매냐, AI 가공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를 도와주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내가 예비 창업자인데 우리 피닉스 AI 같이 뛰어난 개발자나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의료 쪽, 메디컬 쪽으로 폐암 진단 서비스 기업을 세우고 싶은데 폐암 사진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 폐암 여부를 그 진단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은 몰라. 이럴 때 직접 개발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AI 바우처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여기는 지원금이 굉장히 큽니다. 2억 원까지를 그 AI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해라, 외주업체를 써라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원 사업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시간은 10분 조금 남짓 남았는데 제가 이제 나머지 내용들 하면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크면은 그만큼 선정되기 어렵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하지만 지원하는 요령만 하시면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지원 사업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거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가 지원이 됩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코로나 시즌 때 한 1년 전, 2년 전, 그때 지원된 거라 지금은 이제 이런 정도로는 지원되기가 좀 어려운데요. 위쪽에 보면은 빅데이터를 활용 각용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요새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목소리를 한 5분 정도 녹화를 해서 목사님 목소리를 복제를 해서 성경 전체를 읽어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상용화됐죠. 무료로 쓸 수 있는 데도 많이 있고 이제 요거 이제 처음에 지금부터 한 2년 전, 3년 전에 지원할 때는 그런 서비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3천만 원인가 2,500만 원인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 앱인데 가계부 앱 내에서 사용자들이 채팅을 하게 되면 그 채팅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찾아내서 이 가계부 앱 내에서 그 제품들을 요즘으로 치면 이제 저 쇼핑 사이트에서 소비자한테 1대1 맞춤형으로 최적의 쇼핑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을 제안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해서 여기도 아마 2,500만 원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은 이미 벌써 한 2, 3년 새 벌써 많이 상용화되고 보급이 된 서비스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걸 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선정됐던 사례입니다. 자, 이런 걸 선정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대부분 다 세금 잘 내고 계시겠지만 정부 지원 사업들은 다 남들이 낸 국민의 세금을 모아서 예산을 마련한 다음에 그걸로 속된 말로 될 사람을 도와주자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세금이나 보험을 안 냈거나 연체한 게 있으면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용불량자라면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반대로 그렇진 않아요. 신용등급이 낮으면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신용등급하고는 의외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다시 재기할 기회를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근데 이렇게 정부에다가 내야 될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잣대가 엄격해요. 그리고 그 브로커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실제 그 노가다 속된 말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내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면 전문가가 그 도움을 주는 비용은 전문가한테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용 외에 정부 사업에 선정되게 해줄 테니까 미리 담당자한테 좀 돈을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현금을 가져가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랜덤하게 수천 명 있는 거에서 랜덤하게 뽑아내기 때문에 심지어 정부 지원 사업 담당자라도 내 마음에 드는 심사위원들을 뽑아서 저 사람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내 인건비를 주세요 라는 거 외에 그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돈을 미리 선금을 달라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케이스 이게 작년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건데 제가 이제 경영지도사입니다만 경영지도사를 사칭하고 정부 지원점을 받게 해줄 테니까 뭐 5천만 원을 달라 3억을 달라 해가지고 나이도 많지도 않은 30대 초반 여자분이 굉장히 많은 돈을 뜯어내서 지금도 감옥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군가가 뭐 1억짜리 정부 지원 사업을 되게 해주겠다. 혹은 여러분들 뭐 인공지능 개발하는데 10억짜리 뭐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돈을 줄 테니까 사전에 먼저 2천만 원을 달라, 3천만 원을 달라. 이러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데 자금 대출을 되게 해주는 걸로 돈을 좀 비용을 요청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수준에서 수수료 정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알아볼 때는 지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거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인데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상담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까 요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라는 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여기도 역시 이렇게 현장으로 직접 멘토를 불러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제일 접근하기 쉬운 거 전문가한테 심층 상담을 받기 좋은 게 소상공인 시장기능공단의 역량 강화 컨설팅, 긴급 경영 컨설팅 이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가 비즈니스 지원단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서울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 컨설팅이나 현장 멘토링 이런 내용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거의 무료이거나 아주 소액으로
그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자, 이건 이제 설명 거의 다 넘어가고요. 막판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딱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지금 그 아이템도 좋고 기술도 있고 코딩이 가능한 챗봇 코딩이 가능한 정도 수준 피닉스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 K 스타트업 사이트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세계 최초 청년 지원 사업 패키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자가 없으신 분이 지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보다 나는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고도화돼 있고 이 IT 오리엔티드하고 레벨이 높은 거야 하는 분들 이렇게 그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를 선정되시면 지원받으실 수가 있어요. 대략 아래 한글로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한 50장에서 6, 그 어펜디스 부록 빼고 메인 내용만 한 3, 40장 정도 작성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될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미 지금 창업을 하신 분들, 그런데 3년 안 되신 분들, 3년 안 되신 분들이 지원을 했을 때,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업력이 3년이 안 됐지만 그래도 연매출이 5천만 원, 1억은 좀 넘어야 그래야 매출에 육박하는 금액 정도를 추가로 지원받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선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창업 도약 패키지는 3년이 넘어가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매출도 어느 정도 꽤 나오시는 분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지금 여기를 주최해 주신 피닉스 AI 정도 좀 수준이 되고 기술력이 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그 39, 39세 이하의 분들만 지원 가능하게 돼 있어요. 아쉽게도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 지원하실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따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 세계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그 중에서도 아직 30도 안 된 분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받기가 아무래도 좀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 대상으로 따로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런 지원 사업들을 제가 지금 속된 말로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갔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내용도 너무 많고 뭐 지금 몇 개만 뽑아서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거 너무 복잡하다 싶으실 텐데 처음 들으면 복잡하실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지원 사업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비즈인포 GOKR이라는 게 기업 마당이라는 사이트가 국가에서 중기벤처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의 그 설명 모아놓은 포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 지원 사업 포털. 그리고 여기 기업마당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넣으면은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들이 쫙 뜹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면은 이메일로 매일같이 메일링 리스트에 들어가서 나한테 맞는 지원 사업도 날라와요. 그래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좀 어려우실 가능성이 커요. 그럴 경우 여러분 누구나 다 쓰시는 카카오톡에 정부 지원 사업 알림이 챗봇이라고 검색해서 채널 추가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어디 사십니까? 뭐 업종이 뭡니까? 물어본 다음에 한 2, 3일에 두세 개 정도씩, 2, 3일 걸러서 두세 개 정도씩 여러분들한테 적합할 가능성이 높은 지원 사업들을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그런 걸 틈날 때마다 하나씩, 두 개씩 들어가서 읽다 보면은 그게 이제 기업마당하고 연결돼서 해당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읽다 보면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내가 이런 거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 다 끝나고 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니까 요즘 카카오톡 지원사업 알림이 챗봇은 꼭 그 가입을 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나한테 맞는 지원사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보다 보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좀 더 이걸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 왓다 앱이라는 게 이건 앱입니다. 앱스토어에서 그 중기부에서 만든 앱을 깔아서 보시면 되는데 아까 카카오톡 챗봇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던져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세분화되어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업마당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앱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처음에 카카오톡 지원 사업 알림이 챗봇을 보시고 그러다가 내가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바로 기업마당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카카오톡 지원 사업 알림이 챗봇을 보다가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왓다 앱을 깔아서 보시고 이걸 보시다가 아우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답답하고 내용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했을 때 기업마당
PC를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단계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이런 걸 지원을 받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량강화 컨설팅, 비즈니스 지원단 자문단 상담 신청 이런 걸 통하면 보다 세부적인 심층 상담을 1대1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으로 해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뭐 지금 55분이니까 한 5분 정도만, 한두 분만 질문을 받고요.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개별적으로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요, 뭐, 저 무료 상담을 제가 뭐 1시간, 2시간씩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단순한 건 가능하니까 여기 끝에 있는 제 이메일,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제 블로그, 거기에 이제 남대문 벨트쟁이라고 제가 남대문에서 유통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거기다 블로그에다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사항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웬만하면 블로그 댓글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고 이메일은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뭐 30초 정도 더 질의응답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아, 뭐 채팅을 주신 분이 있으시네요. 아, 예, 일단 질의응답 사항은 아니었고요. 예, 질의응답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30초 정도 더 좀 기다려 보고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어떤 게 또 있으실까요?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네, 네, 여기까지. 예, 대표님, 예, 예, 질문을 제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컨설팅을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궁금한 게 이제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싶으실 텐데,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서.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연락하고 어떻게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또 이제 컨설팅 비용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네.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아,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다 네. 그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비즈니스 모델도 다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준도 많이 다르실 것이라, 여기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컨설팅을 받으려면은요,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한 번 만나는데 최소한 2, 30만 원. 하루 종일 상담을 한다면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보통 한 세네 번 이상은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시려면 좀 여러분들 느끼기에 야, 무슨 변호사 상담하는 비용만큼 드네? 거의 그 정도가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그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자금 지원해 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용하면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 혹은 거의 무료에 가깝게 상담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한 세 번 정도 만나서 한 번 만나서 한 두어 시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한다 그러면 상담을 그냥 얼굴에 딱 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들 저 이거 지원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썼는데 좀 봐주세요라는 요청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럼 별도로 그거를 분석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렇게 한 번 만날 때 30에서 50 정도 이제 그다음 만난 횟수만큼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우시니까 예비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 멘토링 이런 거를 하신다든지 다른 기관들을 찾아보면은 이런 그 무료 상담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찾으시면 되고요. 다만 예비 창업자들은 그런 기회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기창업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그 자영업 컨설팅, 요건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 컨설팅, 역량강화 컨설팅,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중기부처부의 비즈니스 지원단, 요 두 개에다가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그 무료거나 아니면 한 1, 20만 원 정도에 한 세네 번 만나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얘네들은 정부에서 상담료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풀리는 현재는 안 되고 내년 초, 내년엔 좀 진행을 빨리 한다고 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는 매년 한 2월에서 3월쯤에
삼월 왔다 갔다쯤에 이런 그 지원해주는 사업이 열려요.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걸 신청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 아까 하셨는데, 그거에 관한 내용을 제가 그래서 제 지금 이메일하고 블로그를 적은 이유가, 어, 일단 아무것도 없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다짜고짜 신청하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산더미 같은데 처음에 얘기를 듣다가, 그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고, 갈피를 못 잡다가 그냥 아까운 시간만 날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메일이나 제 블로그나 혹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게 될 경우라도 그 상담을 하실 컨설턴트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어떤 내용이 제가 준비가 돼 있고요. 가급적이면 사업계획서 초안까지는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시작하면 사업계획서 작성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을 했어요.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 방법은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저 유튜브나 아니면 시중에서 책 같은 거를 보시면은 아주 기초적인 걸 작성하시는 방법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선정될 정도 수준의 내용을 작성하시려면은 그렇게 뭐 책 10,000원짜리 한 권 사서 보고 이런 정도 좀 어렵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초안을 작성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준비가 좀 돼 있어야 좀 더 효과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이메일이나 블로그에다가 내용을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컨설턴트들한테 문의를 주시면 가능하고요. 음, 서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아니면 지역에 계신 분들 지역의 경영기술 지도사회들이 있어요. 경영기술 지도사회가 지역마다 다 있고 경영기술 지도사는 국가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변호사회, 세무사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된다. 그런데 찾아가지고 요렇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런 데서 무료로 창업 컨설팅, 창업 멘토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제 블로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선착순 30명을 서울 지역에서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럴 때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계획서를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상담받으러 오시면은 상담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 그러면 미리 제 블로그 및 인터넷 검색 및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셔야 그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양곤용님께서 문의를 하나 주신 게 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예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하나요? 아니면 있어도 업종이 다르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신규 창업이어야만 되거든요. 그거의 기준이 그 케바케로 다 다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여기는 신규 창업의 기준이 좀 더 완, 완화돼 있고, 예비 창업 패키지, 한마디로 해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 데는 창업의 판단하는 기준이 좀 엄격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적어 주신 것처럼 아예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당연히 창업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업자가 있었는데 폐업을 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났어. 그러고 다시 창업을 해도 창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있긴 한데 업종이 다른 걸로 하려고 한다. 이 업종은 대분류가 다르면 창업이 돼요.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양곤용 님이 사업자가 있으신데 거기에는 도소매업하고 외식업만 있습니다. 제조업은 없어요. 그런데 제조업으로 신규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창업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생각보다 조건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 지원하시는 시점에 그 지원하는 해당 기관에 자세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기존 사업자 등록 중에 존재하지 않는 업종으로 신규로 대분류 업종이 다른 걸로 신규로 사업자를 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창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하세요. 네, 지금까지 문의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기본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혹시 또 있으시면 하나 정도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걸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다만 문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길게 드려야 될 경우는 무료 답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가리고 이러이러한 문의를 주신 어떤 분이 있었는데 답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고 제가 이제 답변을 공유를 할 수도 있다는 점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